네, 도둑놈이 도망가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경찰에 다리를 걸고 쫓는 경찰을 두들겨 패는 그러한 자를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검찰 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정점으로 해서 판을 깔아준 조국,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 심재철 반부패 수사본부장, 그리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최강욱 공직비서관, 그 오적을 오적,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결국 그런 것을 방조하고 돕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오적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민주화 반민주에 역행하는 이런 민주화 투쟁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의 결실은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나타내주는 바로 이것이 민주화 투쟁의 시작이자 하나의 그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오적, 이것은 국민이 지켜보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가차없는 법적 모든 조치와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거 때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에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 어저께 WHO에서 중국 당국이 며칠 전에 발표했던 무증상자의 감염 전파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 26일 날, 27일 날 WHO 사무총장이 중국에 들어갔죠. 확인하러. 근데 결국은 무증상자가 도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을 WHO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우한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우리 국민 3천여 명, 또 외국인 3천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천 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인력도 무지무지 부족합니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지시만 하는 게 컨트롤 타워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그냥 말만 면피성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표현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그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외국인, 중국인이 줄을 텐데 3천여 명에 대한 6,430명 중에 나머지 3,000명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똑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초기에 잠재적 감염 의심자들, 무증상자들이 인천공항을 무사히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국가 방역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2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공언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려 했으면은 질병관리본부, 또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NIH. 그것이 결국은 이런 유행병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거기에 또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진단 키트를 빨리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금 10개월째 공석입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가지고 서로 내부의 복지분야에 어떤 권력 암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련의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의 안전과 또 보건, 생명, 경제와 직결되는 이런 국가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해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뿐 아니라 나머지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고서 하는 말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요구하건대 모든 그 지원 체제를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한폐렴은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 메르스는 병원 내 전파로 186명이 확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폐렴은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또 무증상자가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한폐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지자체는 현재 지자체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환자들 신고를 받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진단하고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현장의 지자체의 그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잊지 말고 그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평택 사건 4번째 확진자에서 보듯이 제대로 지역사회의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하고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우한폐렴 TF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함께 우리 서울시립보건환경연구원과 서초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자체에서 또 광역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이런 검사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현장을 저희가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단키트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면 만드는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국립보건연구원의 이 원장의 공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평소에 그런 소홀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또 요구하는 것은 지금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알코올 손 소독제 같은 것이 지금 풍깁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보급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에 대한 지원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권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전수조사하라 뭐하라 막 이렇게 아주 또 인도주의적인 같은 이런 것을 참 듣기는 좋은데, 중국에 대해서 어려울 때 지원해야죠. 이웃끼리 좋은 얘기인데,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또 방호복 같은 게 사재기가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러한 립서비스 같은 한가한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진정성이 과연 중국에 전달될 수 있을까, 또 국민의 불안을 씻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함께 이 우한폐렴 극복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끝으로 통합, 우리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요. 통합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 가치를 최우선하는 자유민주 세력 진영의 통합을 저희는 통 크게 저는 안철수 세력도 같이다. 우리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폭주와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에 최선을 기울이고 우리 한국당은 만약에 통합이 또 잘못된 세력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올바르게 개혁을 하고 올바른 공천하면서 혁신 공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편 착실히 준비하면서 모든 통합을 위하여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